우리 준환이가 못 오는 관계로 영상을 찍으면서 자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 290쪽 보세요. 우리 이제 일단 290쪽만 하게 되면 어려운 거는 없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어오면 뭐 되는 거라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290쪽 그 시험 범위 맞죠? 정영아님? 아, 맞을 거야. 네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던 데가 여기 맞자. 자, 290쪽에 자 보시면 자, 290쪽에 자 제목은 사실은 뭐 별거 없어서 자 우리 나나가 지구에 온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지구 온난화, 그렇죠? 지구 온난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유치하지? 미안합니다. 그 지구 온난화가 왜 생깁니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근데 되게 잘못 알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온실 효과는 사실 좋은 거야. 왜냐면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추우니까 이불 덮어 안 덮어? 이불 덮죠? 이불 왜 덮냐면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덮는 거거든. 그래서 지구도 공기층이 있어야 온도가 따뜻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거. 물론 더운 데도 있지만 근데 이 공기층이 없어버리면 이게 겁나 춥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층이 지구를 둘러싸가지고 좀 따뜻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르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온실 기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온실 기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이산화탄소. 또 그 공기 중에 있는 모든 기체는 다 온실 기체야. 그럼 왜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냐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러냐 폐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온실 기체가 너무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너무 커져버려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를 이렇게 자 북반구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 너무 잘 그려 큰일 났어. 자 여기가 우리가 보통 위도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도는 위도를 우리가 자 0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 끝쪽 북극 쪽 우리가 뭐라고 해야 그 위도를 얼마 부를 거냐면 위도 한 자 90도 이런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도 알죠? 그래서 이 아래쪽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위도라고 부르고 위쪽으로 고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저위도가 뜨겁냐 고위도가 뜨겁냐? 저위도가 훨씬 뜨겁습니다. 그러면 고위도는 차갑고 저위도는 뜨겁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위도에 남는 열이 위로 올라가고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섞이면서 연평균 기온을 맞춰가는데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해수, 바닷물 혹은 바람에 의해서 얘네가 좀 조정이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거기 290쪽 볼게요. 자 온실 효과. 자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자 지구에서 지구도 뜨끈뜨끈 데워지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돌을 뜨끈뜨끈 데워놓으면 돌 근처가 따뜻하죠? 그게 이제 지구 그러니까 데워진 돌도 열을 막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보통 복사 에너지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빛 때문에 뜨겁게 데펴진 다음에 지구에서도 열 에너지가 나갈 거야. 그래서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재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하는 걸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른다. 근데 그게 너무 커져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했을 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 있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국뽕 좀 차오르죠? 우리나라 모습이지. 근데 옛날에는 지구 온난화가 오기 전에는 여기 제주도에서만 사실은 이제 귤이 생산됐어. 근데 자꾸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요 남쪽 지역에서도 이제 귤이 생성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서만 자라던 이제 뭐 식물들이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서도 따뜻해지니까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290쪽 맨 밑에 자 지구온난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우리가 물론이고 지구 전체에 기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아닌데 자 291쪽의 맨 밑에 3번 네 가지 정도의 협약이 나올 거야. 자 거기 박스 치고 별표 치세요. 다시요. 291쪽의 맨 아래에 보시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노력해가지고요. 1번 UN 인간 환경 회의, 2번 UN 환경 개발 회의, 3번 교토 의정서, 4번 파리 협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교토 의정서하고 파리 협정은 시험때 무조건 나옵니다. 이름을 써라 나오는 것도 나오고요. 연도 쓰는 것도 나와.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 다시 한번. 자, 기후의 협약에 관련된 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두 가지는 뭐냐면 교토 의정서하고 그 다음에 파리 협정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교토 의정서는 어디서 했을까? 일본에서 했을 거고 파리 협정은 당연히 프랑스에서 했겠죠?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자, 292쪽 갑시다. 자, 292쪽 보시면 저희 이제 쌤이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바람이란 게 왜 부냐면 공기들이 움직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자, 내가 지금 땅에 서 있잖아. 그러면 땅이 데워지면 공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 여기 밑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래서 주변부에서 공기들이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이면 또 여기 빈 공간 생기지. 그럼 빈 공간 생기는데 또 공기들이 모여. 이런 식으로 공기가 돌고 도는 게 일반적인 이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그럼 바람이 부는 거의 기준은 사람이 기준을 해야 되냐 하늘로 기준해야 되냐? 네가 하늘 위에 바람이 부는 게 궁금해? 내가 사는 곳에 바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람이 왜 생깁니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해수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이게 남는 열을 자 고위도로 운반해 주는데 바람이 왜 부느냐 이런 걸 쭉 조사하다 보니 여러 명의 이제 지질학 기상학자를 되나 과학자들이 좀 발견한 바가 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 뜨거워진 공기들이 자 각자 이동을 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다시 내려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있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들리라는 사람이에요. 알겠냐?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뜨거워진 공기는 자 고위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자 저위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름이 헤들리라는 헤들리. 그래서 헤들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 천체가 아니야. 지구는 공전도 하지만 자전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내가 공을 겁나 멀리서 겁나 세게 저 방향을 보고 팡 던졌다고 칠게요. 네 개가 꽤 오랫동안 나간다고 치자. 그럼 그 사이 지구가 자전을 해버립니다. 내 말 이해되냐? 다시요. 내가 여기를 보고 공을 던졌어. 그럼 공이 쭉 가는 동안 지구가 자전을 해버리면 얘가 이쪽에 맞겠지. 내 말 이해돼요? 우리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전향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향력은 이게 물리랑 지향이 좀 섞여 있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일단은 의미는 자전 방향으로 즉 자전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즉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바람 흐름이 생긴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북반구만 얘기합시다. 자, 북반구만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볼 겁니다. 적도 지역 볼 거고요. 이렇게 위도 한 30도, 위도 한 60도, 위도 한 90도 이렇게 보도록 할게. 자,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 여기 적도 지역은 뜨거워 안 뜨거워? 개 뜨거워. 개 뜨거우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사람 입장에서는
뜨거워지니까 공기들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그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기 빈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 위쪽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상황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아래 위에서도 밑으로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또 여기에 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공기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저 위로에서 생겨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러면 여기 내려온 공기가 식에서 공기가 여기 바닥으로 딱 내려와서 한 방향으로 가냐 양쪽으로 다 퍼져가냐? 다 퍼져가죠. 그래서 내려온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거야. 상황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됐고. 오케이. 그 다음 그럼 오면 이쪽에 있는 공기를 또 어떻게 할까? 위로 올라가겠죠? 맞냐? 또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서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러면 위로 올라갔더니 여기 빈 공간 생기니까 여기도 가고 여기도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고 이런 식의 이제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형태는 요거 하나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구 북반구를 물론 남반구도 있어. 북반구 혹은 남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바람 부는 모형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자 갈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 공기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전향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오기도 할 건데 그 방향이 신기한 건 지구 자전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렇게 휩니다. 또 여기 내려도 얘가 이렇게 휩니다. 마치 어느 방향으로 휘는 것 같냐? 시계 방향으로 휘는 것 같죠?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시계 방향으로 보통 우리가 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 그때 중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옛날에는 배가 뭐 통통배가 아니라 주로 그 이제 바람의 힘으로 가는데 돛담배였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는 이제 그 저위도에 사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때는 바람을 이기고 올라가야 돼. 겁나 힘들었겠지. 근데 반대로 여기 위에 사는 애들은 아래로 내려올 때 뒤에서 바람이 부는 거니까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람을 통해서 무역의 무역으로 좀 이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역사 시간에 여기 저위도 지역에서는 그래서 보통 북동풍 혹은 북동무역풍 뭐 이런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는 바람이 마치 자 우리가 보통 이게 이렇게 사진 보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했을 때 이쪽에는 이렇게 동쪽에서 분다 해서 북동풍이 분다. 북동풍 분다, 동풍이 분다 해서 우리가 무역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느쯤에 있냐면 이쯤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위도 지역에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표현이 나오죠. 편서풍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모이면 이쪽으로 모일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공기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아까 헤들리 모형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헤들리 모형은 뭐냐면 어쨌건 자 봐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는 거였지.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차가운 게 내려오고 차가운 게 내려오는데 얘는 차가운 게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중위도는 헤들리 모형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헤들리 모형 말고 세 개의 모형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 저위도하고 고위도는 헤들리 모형의 원인으로 되고 여기는 요 두 개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생긴 방향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간접순환이라고 해서 중간에 껴있어서 간접순환. 아까 지금 여기 배우고 있냐?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요 고위도랑 여기 있는 저위도 이제 직접 순환. 직접 순환. 여기도 직접 순환. 이렇게 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기 북극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당연히 자 봐봐 당연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북동풍입니다. 뭐 동풍입니다. 또 책과 좀 달라. 그러니까 학교 책에 뭐 있는 게 만약에 뭐 동풍이다, 그럼 동풍을 외우셔야 되는 거고, 북동풍이다, 북동무역풍이다, 그럼 그 표현들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말 있어 없어? 어려운 말 없죠. 그래서 자 292쪽 갈게요. 자 대기 대순환 모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보시면 발생 원인이 나옵니다. 저위도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저기 뭐 좀 이렇게 고위도로 보내줘야 돼. 그 대표적인 공기의 바람의 흐름을 우리가 헤들리 모형과 페렐 모형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헤들리 모형은 기본 모형인데 지구의 자전값이 안 들어가 있어서 페렐 모형이 더 맞다는 거지. 그래서 자 먼저 그 맨 밑에 3번 대기 대순환 특징 볼게요. 먼저 헤들리 순환, 직접 순환이라고 했는데 자 얘는 뭐냐면 저위도야. 저위도. 오케이? 저위도는 자 적도에서 공기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거 다시 한번 적도 지역 저위도에서는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고 땅에서는 공기들이 이렇게 동풍으로 불어온다. 그러니까 얘는 헤들리 모형하고 똑같기 때문에 직접 순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 북극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직접 순환 중에서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극순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게 이게 페렐 순환 혹은 간접 순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자. 자 헤들리 순환 자 적도 지역 저위도를 뜻합니다. 자 저위도에서는 위도 그 저위도 박스 네 번째 줄좀 보면 위도 0도에서 30도의 지상풍을 줄치세요. 무슨 풍이냐면 무역풍이 분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페렐 순환은 자 위도 한 30도에서 60도씩 우리가 보통 편서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극순환은 위도 60도, 90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동풍 혹은 극동풍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원리를 잘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 원 가면 이게 실제 왜 그런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요. 알았지? 다음 293쪽. 그런데 이렇게 자 대기가 잘 섞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막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책 보자. 자, 293쪽 사막화. 자, 사막 주변의 토지가 점점점 넓어지는 현상, 사막이 넓어지는 현상. 원인 첫 번째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럼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얘기는 주로 비가 안 온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 가면서 역시 자 가뭄이 지속되는 거, 그 다음에 등등등이 있습니다. 과정 별표. 사막이 주로 형성되는 게 생각보다 저위도가 아니야. 맞니? 과정 보면 중위도에서 주로 사막화가 많이 됩니다. 알았냐?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뭐 대책은 자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표층 순환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93쪽 2번. 자 이제 자 표층 자 순환이라고 자 뭔가 이렇게 조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 자 선생님이 바다의 옆모습을 잠깐만 그릴게요. 바다를 이렇게 자 옆모습을 그렸다고 합시다. 옆에서 본 측면의 그림이에요. 그럼 배가 여기서 동동 떠다니는 자 그림이겠지.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배가 바람으로 후 한 번 불었을 때 얘는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말 이해되고 있어? 그렇죠? 당연히 바람 한번 빨대로 예를 들어서 빨대로 바람을 후 불면 얘는 당연히 앞으로 가지 안 가. 안 갑니다. 내가 한번 후 불면 얘는 출렁거릴 뿐이지 절대 가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움직이려면 물이 움직여야 돼. 얘 스스로 물을 거슬리는 힘은 없어. 그래서 얘를 이 배를 이렇게 쭉 움직여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1년 내내 지속적인 바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지속적인 바람이 불면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또 빈 공간 생기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들이 올라오겠지. 그럼 또 올라오면 여기 빈 공간 생기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또 뭐 하고 있냐면 순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기본적인 순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사람이 봤을 때 궁금한 건 요 바깥쪽에 있는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층 순환이라고 부르고 요 깊은 곳에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심층 순환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심층 순환 관심 있어 없어? 관심 없어. 그럼 잘 보시면 이거 적어. 이거 보시면 결국 표층에서는 이게 1년 내내 거의 대부분이 위도에 따라서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방향대로 바닷물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바로 표층 해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이동하면 여기 있는 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바닷물은 차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표층 쪽으로 올라오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용승이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 그러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용승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하강하는 지역이 있을 거야. 특히 여기 용승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찬 바닷물이 많기 때문에 위도에 비해서 온도가 대부분 낮은 거야. 그런 말 아니니까 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가보자. 자 대기 대순환을 이루는 바람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바닷물이 흐르게 되는 걸 표층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역풍 따라서 편서풍 따라서 쭉 따라간다는 거 뭐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죠. 질문? 오케이.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 얘기를 할 거야. 이거 표층순환 이해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층순환이 잘 안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 선생님 여기 예를 들게. 자 영국은 우리 한국보다 위도가 높은 데냐 낮은 데냐? 높은 데 그렇죠?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에 있습니다. 근데 걔네는 연평균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따뜻해 추워? 따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따뜻한 바닷물이 직접적으로 흐르지 않고 약간 일본 쪽으로 흐르는 게 일부만 기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또 뭐 중학교 때 뭐 난류, 한류 배웠던 거 있잖아. 그래서 난류가 우리나라 직접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쳐서 옵니다. 근데 영국은 직접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니까 연평균 기온이 따뜻한 거야. 대신 따뜻한 물이 있으면 뭔 일이 생기는지 아냐? 따뜻한 물이 있으면 공기들이 빨리 데워져요. 공기들이 데워지면 뭐냐면 하늘 위로 올라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구름이 만들어져. 그럼 구름 만들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1년 내내 날씨가 우중한 거야. 영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알았지? 그럼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자 정상적인 이 바람이 불거나 정상적인 자 해수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 기후로 어떤 지역은 그 바람이 너무 셀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은 바람이 너무 약하면 해수의 흐름이 뭔가가 이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니? 자 다시 한번 볼게.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태평양을 기준으로 이쪽을 우리가 동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페루 쪽이 자 동태평양이고요. 이쪽이 뭐냐면 자 지금 인도는 지금 몇 심 됐을까? 한 4심 됐겠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 서쪽.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 바로 사과했다. 그렇죠? 서쪽을 우리가 요 인도네시아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 여기에 이제 지역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라면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동하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따뜻한 바닷물이고 여기가 지금 찬 바닷물이거든. 그러면 따뜻한 바닷물이 움직여 버리면 아까 했지만 공기들이 데워지기 때문에 뭐 한다고?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되냐? 그래서 비가 막 이렇게 내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페루 쪽은 이렇게 찬 바닷물이 올라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야. 알았지? 근데 어느 해에 그러니까 왜인지는 몰라. 왜인지 모르는데 바람이 적게 부네. 그럼 바람이 적게 부니까 여기 있는 요 그 해수의 흐름이 세가 약할까? 약하겠죠. 그럼 약하면은 끝까지 못 보내주니까 원래 있던 것보다 오른쪽 바다 쪽으로 이렇게 비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림 이해되냐? 이게 바로 뭐냐면 엘니뇨라는 현상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쪽은요? 얘가 빠져줘야지 찬바닷물이 올라오는데 찬바닷물이 못 올라와. 그럼 이쪽은 평년보다 날씨 추워? 따뜻한 거야. 찬바닷물이 못 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물고기들이 막 다 뒤지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알겠어? 이걸 뭐라고 얘를 엘니뇨. 근데 여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요, 그럼 원래 와야 되는 비구름이 안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꼭 가뭄 생기게. 그렇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해안가 쪽은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홍수 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되죠? 그다음 어느 해는 바람이 엄청 세네. 바람이 엄청 세. 평소보다 바람이 더 세. 그래 버리면 여기 있는 비구름을 어디까지 끌고 가버리면 인도네시아 내륙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내륙까지 가버리면 구름이 여기서 막 해서 비가 엄청 오는 거. 비 오면 안 되는 지역인데 비가 엄청 오는 거야. 이해되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라니냐. 그래서 정상적인 거보다 자 인도네시아 기준으로 정상보다 동쪽에 비구름이 생성이 돼서 비가 내리는 걸 엘니뇨. 정상보다 왼쪽 서쪽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라니냐라 부른다. 엘니뇨는 바람이 약해서 생기는 거고 라니냐는 바람이 세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라니냐가 돼버리면 페루 쪽은 바람이 너무 세잖아. 그래 버리면 찬바닷물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지역은 평소보다 되게 추운 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양쪽으로 막 난리 나는 게 이게 기상 현상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204쪽. 자, 엘니뇨는 줄칠말. 자, 무역풍의 약화다. 바람이 안 분다는 거야. 알겠니? 동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안 불어. 그 다음 라니냐는 무역풍의 강화입니다. 됐죠? 그래서 엘니뇨는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평소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럴까? 자, 엘니뇨는 동태평양 기온이 평소보다 높대요. 왜? 바람이 약하니까 찬바람을 못 올라온다고. 이게 엘니뇨. 그렇죠? 그 다음에 평소보다 더 추운 기온 현상이 나온다? 얘는 라니냐다. 바람이 세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춥니 덥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때 얘네의 지속적인 바람의 이름이 뭐냐면 무역풍이에요. 무역풍. 그래서 있잖아. 무역풍은 동풍 쪽이랬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동에서 서로 이렇게 해수가 흐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질문 없습니까? 한번 쭉 보면서 정리 한번 하고 모르는 사람 질문 좀 해주세요. 알겠지?